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0K가 깨지면서 56K까지 급락을 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하락만큼 다시 내려오면서 시장에 몹시 힘들게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1300상으로 봤을 때 어제 영상에서 60K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몇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6K까지 빠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들을 모두 청산시켰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56K에 아주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고, 위로는 62K 라인의 강력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아주 많이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갈색고래는 전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특징으로 이제 고래들의 보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리테일 100불부터 1000불 정도를 매수하는 이 리테일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갔고요. 그 뒤에 이제 일부 반등을 하면서 덜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정말 고래의 물량인지 아니면 리테일의 물량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물로도 56K에 이제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K, 그 다음에 58K 라인이 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테일들의 심리 지표와 리테일들의 실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펀딩 레이트 자료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보다도 알트코인이 급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을 했다 다시 급락을 하면서 리테일들이 몹시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도 1월이 됐을 때,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승인이 된다, 거래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에 기대감으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때 펀딩 레이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과열이 됐던 상황이었고, 셀더 뉴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을 완전히 청소시켰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달 이때는 분위기 비슷했었죠.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손바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3월달에 다시 굉장히 뜨거워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3월달에 굉장히 많은 리테일들이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알트코인들,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이때 조정이 왔을 때, 이때는 리테일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늦었다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판단을 한 리테일들은 알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이제 매집을 했고, 이때는 DCA가 아니라 그냥 한방함에 크게 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3월달의 모습인데, 4월달부터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클린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테일들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세력들한테 돈을 뺏겨가고 있는 걸 펀딩 레이트만 봐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리테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달 이때 청소가 된 다음에 다시 투심이 살아나기까지 2달이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4월달 이후에 아주 큰 폭의 알트코인들이 급락이 있고 청소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투심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조정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두고 이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는 걸 펀딩 레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패닉 셀이 일어나고 매우 좋지 못했던 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패닉 셀이 일어나고 매도가 일어났었는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보는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근거를 찾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시기가 또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가는 카드는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의미 있는 한 가지가 2024년도 6월부터 연준이 현재 이제 QT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QT 테이퍼링이 나타났습니다. QT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FOMC 회의 때 했고요. 2024년도 6월 달에 되면은 기존 물량의 4분의 1만큼만 QT를 하겠다,
QT 테이퍼링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6월 달부터는 조금씩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2024년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아주 경쟁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 11월 달까지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결코 바라지 않는 그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와중에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거시경제 상황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뭘 하냐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제 미국채 바이백을 진행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해가지고 TGA 자금이죠. TGA 자금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TGA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땡겨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무부에서 미국채 바이백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고, 규모가 주 단위로 거의 한국 돈으로는 한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주 단위로 토큰 채권 바이백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보는 거를 굉장히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이제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준비를 하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 현재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경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지만 뒤에 유동성을 풀 준비를 미국 재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이제 QT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반기에 보일 것 같다라는 게 거시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패닉셀, 그러니까 그냥 손해가 나더라도 던지는 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터몰더들이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복을 넘어서 패닉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의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60K 뚫고 밑으로 내려갈 때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던졌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56K까지 빠지는데 그 부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55K 라인, 58K 라인이 다음으로 중요한지, 60K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여길 맞고 반등을 하고 여기 60K를 맞고 반등을 하고 61K, 62K 라인이 고래들이 봤을 때 중요했던 첫 번째 라인인데, 일단 이 부분이 뚫렸기 때문에 그럼 다음으로 어디가 중요하냐, 52K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에 중요한 라인이, 그러니까 불마켓 밴드 상으로도 55K에서 58K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마켓 밴드에서 55K에서 58K 라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쇼터몰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비슷하거든요. 58K가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인데 55K에서 58K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케이스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닫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SEC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권 이런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 시기에 조금 오래 고생을 했던 시기 같은 경우도 이 불마켓 밴드와 그다음에 쇼터몰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밑으로 빠졌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55K에서 58K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봐도 현재 라인이 52K까지 내려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지지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 특히 3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뜨겁게 상승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함께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고통스럽지만 보시게 되면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바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동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경기 침체나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다라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일단 있습니다. 충격이 있고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금리 인하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여가지고 이건 좀 예외로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바로 반등이 아니다. 조정이 있고 나서 반등을 한다라는 걸 우린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조정이 온다고 하면 알트코인 같은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올 수도 있고 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뭐 던지는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잘 보관을 하면서 추가로 알트코인을 매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장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타임 하이를 반감기 전에 만들 만큼 수요를 폭증을 시켰는데 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수급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며칠째 0입니다. 유출도 안 되고 있고 유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아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유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고 있는 총 자산량이 보시게 되면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유출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수요 공급에서 더 많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정이 오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우 중요한 지표인 프리미엄 자료를 봤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BTC, 그 다음에 FBTC 다 발생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블랙록이고 피델리티입니다. 유입 유출이 0이라고는 하지만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뒷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리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런 조정장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고 유출이 나갔기 때문에 같이 셀프레셔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더딥이라는 신호가 60K가 깨졌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바이더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1월달이나 그 다음에 9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이더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오히려 그때 바로 오르거나 그때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더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바이더딥 이제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한 번 정도는 더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 횡보가 조정이 길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뒤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신호, 바이더딥이라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반등을 하면 좋습니다. 이 조정장에서 바로 반등을 하면 좋지만 조정이 일부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사이클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단 한 개도 처분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시기에는 방법이 없죠. 이 조정을 견디면서 다른 시장의 환경들이, 여건들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웅크리고 들고 있는 그런 조정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더 뒤를 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던지지 않았던 거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 조정이라는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상황이 어딘지를 좀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겠지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하락이 있었고 뒤에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여기가 끝이겠지 했을 때 한 번 더 라인을 깨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은 2024년도 1월 달에도 한번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60K를 깼던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들 깨고 끝이겠지고 했을 때 더 깨고 내려가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아닐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 이거는 기술 지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도 잊고 계실 수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뭐 50K까지 갔었고 48K 근처에 최고점을 도달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38K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20%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패닉셀도 있었고 시장이 좋지 못했었고 알트코인들도 조정이 왔었는데, 그런 시기가 1월 달에 있었고 5월 달, 4월, 5월에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이때 최고점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조정이 좀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저는 뭐 자꾸 뒤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뒤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이어져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디냐면 8K와 55K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평균 매수 가격을 보시게 되면 58K가 많이 있습니다. 58K와 GBTC까지 합치면 57K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8K와 57K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고 55K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요. 쇼텀홀더 이 자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텀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과거에 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내려갔을 때는 조정이 더 길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쇼텀홀더 라인을 닿아서 이게 58K거든요. 이 라인을 닿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5월 달에 비트코인을 사서 9월 달에 비트코인을 팔면은 마이너스 29%의 평균 수익률을 과거에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5월과 5, 6, 7, 8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이 왔고 조정의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저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조정이 바로 끝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리는 OI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좋은 자리이면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완전히 급감을 했고요. 1월 달에 하락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이 급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제 비트코인이 뭐 56K까지 빠졌다가 59K까지 잠깐 반등을 했을 때 바이낸스에서 특정 고래가 비트코인을 1,400개 바로 매수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기에 매수를 해나가면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